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기업회계 36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출문제들을 보면 1부 20문제, 2부 20문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총 40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제가 한 번에 쭉 풀어드리면 강의 시간도 좀 길어지고 듣는 입장에서도 좀 지루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1부, 2부 이제 따로 나눠서 강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 풀이 시 유의사항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회계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주로 이제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행 회계 기준이 있는데 우리 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은 주로 일반 기업회계 기준 위주로 출제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좀 언급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후입선출법은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후입선출법이라는 방법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 후입선출법은 국제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국제회계 기준에서 얘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다음 중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보기 1번 개별법, 2번 선입선출법, 3번 이동평균법, 4번 후입선출법 이렇게 물어보면 후입선출법 인정해주지 않아요. 4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해답을 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시죠. 1번.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회계상의 거래라고 하면 기업의 자산,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중에 한 가지 이상이 변화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회계상의 거래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주문이나 계약만 하는 것은, 주문이나 계약만 하는 것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그럼 1번. 이거 상품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해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회계상의 거래 맞고 통신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니까 회계상의 거래 맞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한다거나 임차하는 거, 이거는 아직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이 변화한 게 아니니까 회계상의 거래로 안 봅니다. 그러면 디귿하고 리을 있는 거, 4번이 답이 되겠어요. 2번 문제. 거래의 결합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외상매입금 20만 원이 지급기일이 도래했는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음을 발행하여 갚아요.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가 감소하겠고, 그 다음에 대변의 지급어음,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지급어음. 이러하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차변의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대변의 지급어음이란 또 부채가 늘어나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은 회계의 구성 요소 중 일부에 대한 정의를 나타낸 것이다. 가하고 나를 물어봐요. 가.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끝에 자원으로 끝나죠.
나는 끝에 음으로 끝나죠.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게 자산이겠고 나에 해당하는 게 부채입니다. 그러면 자, 자산에 해당하는 거 어떤 건가요? 자, 예를 들어, 자, 1번은 가에 자산이 와야 되는데 부채가 왔고, 부채가 와야 되는데 당좌예금은 자산이죠. 단기대여금 자산인 건 맞지만 외상매출금 나에 부채가 와야 되는데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와서 틀렸습니다. 3번이 맞고요. 4번 미지급금 이거 가에 자산이 와야 되는데 부채가 왔네요.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업이 작성하는 장부 중에 보조기입장에 해당하는 것만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부는요, 주요부와 보조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자, 이 보조부가 다시 보조기입장과 보조원장으로 나눠주는데 제가 이렇게 말로 불러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써주는 게 낫겠죠. 좀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혹시 필기를 하고 싶다 하면 좀 일시정지를 시켰다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요부는 2개밖에 없어요. 분계장, 총계정원장. 그리고 나머지가 보조원장인데 보조기입장이라는 건 이거 분계장, 총계정원장 이런 게 있을 때 특정 계정 과목에 대해서 좀 보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겠답니다. 그럼 현금 출납장, 현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당좌예금 출납장, 당좌예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그 매입장, 매출장, 매입 계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매출에 대해서 받을어음, 지급어음 계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다. 이게 보조부겠고요. 보조원장이 있어요. 그럼 보조원장은 보조기입장을 보조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예를 들어 매입처원장, 매출처원장, 이건 뭐예요? 자, 매입처, 거래처죠, 일종의. 그러니까 계정 과목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정 과목 외에 다른 것들이 나오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품 재고장만 더 보조원장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보조원장 3가지, 매입처원장, 매출처원장, 상품 재고장. 그러면, 자, 일단, 자, 기억은 보조기입장 맞고요. 매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리을 당좌예금 계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기억 리을 2번이 답입니다. 매입처 원장, 상품 재고장 그리고 매출처 원장은 보조기입장이 아니라 보조원장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성. 자, 유동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현금 지급 능력을 의미합니다.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능력. 그럼 여기 재무제표 중에,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저 하나 더 이제 따져보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유동성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 그럼 내가 부채가 있을 때 부채를 현금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현금 등의 자료가 나오면서 부채에 대한 내역이 동시에 나와야 되겠어요. 그러면 1번 재무상태표가 자산부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5번에는 1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 기업인 어느 상점에 자료에 의하여 당기 순손익을 물어봤는데, 이게 당기 순손익을 얘를 가지고요. 자, 얘를 좀 순순히 안 알려주고 수익 비용으로 안 알려주고, 자, 여러분들이 추정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면 일단 자, 문제에서 자본이 있으니까, 자, 자본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기초의 자본금. 자, 이거 참고로 개인 기업입니다. 법인 기업이 아니라. 그럼, 자, 여기 자본금이 있는데,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는 주식을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한다기보다는 뭐 추가로 출자를 해요. 이러면 늘어납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증가해요. 자, 자본의 감소 사유. 그럼 추가 출자의 반대. 자, 이거 사장님이 회사 돈을 가져갑니다. 인출금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기업의 자본금이 감소하고 당기 순이익의 반대말. 당기 손실이 발생하면 또 마찬가지로 감소해요. 그래서 기말 자본금이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자본금은 200만 원입니다. 자, 기초자본금은 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출자했다는 말은 없죠. 근데 인출이 있네요. 인출이 20만 원 인출을 했어요. 30만 원 인출을 했어요. 인출액은 30만 원이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얼마인지 몰라요. 자, 몰라요. 그런데 기말자본 한번 볼게요. 기말 자본금은요, 자산에서 자, 부채를 차감하여 기말 자본이 얼마인가, 자, 이렇게 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현금 자산이죠. 단기대여금 자산, 외상매출금 자산, 지급어음하고 미지급금은 부채입니다. 자, 자산, 외상매출금 자산, 지급어음 부채, 미지급금 부채예요. 자, 계산해 보죠. 그러면은, 자, 기말은 어떻게 돼요? 기말 자본은 700만 원이 계산됩니다. 700이 아닌데, 잠깐, 700이 아니죠. 다시 계산해요. 여기 70만 원인가? 자, 현금 200만 원에서, 자, 더하기 단기대여금 100만 원 더해보시고, 그 다음 외상매출금 50만 원을 더합니다. 그리고 지급어음하고 미지급금을 빼요. 250만 원이군요. 기말 자본금은 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물음표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물음표가 당기순이익이 80만 원을 더했을 때 기말 자본이 250만 원이 나와요. 이익 80만 원. 자, 6번에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자, 다음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나열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가가 뭐죠? 하고 현금으로 처리하는 거, 지폐와 주화 외에도 통화 같은 이제 효과를 가지는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 이거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의 범위, 통화, 타인 발행 수표,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 그 다음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들 해당될 텐데, 자, 우표가 있네요. 1번. 우표는 이건 통신비예요. 제외. 그 다음에, 자, 7번에 2번 볼까요? 자, 2번은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당전 발행 당자수표, 자, 자기압수표, 대체예금, 환급증서, 이게 이제 단기금융상품 쪽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배당금 영수증, 만기가 된 어음. 이거, 어음은 그냥 매출채권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출채권이에요. 그럼 구분 체계로 봤을 때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자, 이거는 일단 답은 2번이고요. 자, 국고지급통지서, 일람 출급어음,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국고지급통지서는 내가 이제 세금을 냈는데 환급이 발생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급하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급함과 동시에 이제 보통 실무적으로는 바로 현금으로 입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를 할 때 계좌를 이렇게 적어서 내요. 환급받을 계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청한 데에 이제 입금이 되는 거고, 일람 출급 어음은 뭐냐면, 어음은 어음인데 일람. 보여주면 바로 그냥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 채권에 등은 받을 어음인 거고, 이거는 그냥 금융수단으로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공사채 만기 이자표. 자, 이게 사채 같은 게 요즘에는 이렇게 구경하기가 힘든데, 자, 예를 들어 이제 사채권이 있다. 그럼 밑에 이자 지급 교부표가 있습니다. 이자 지급 교부표와 이자 지급 일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자 지급 일자가 이제 되면은 여기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 이게 이제 공사채 만기 이자표입니다. 자, 7번에는 2번이 답이 되겠고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제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자, 뭐뭐 상점에 다음 거래 중 차변에 기록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기록한다는 건 뭐예요? 자산 내지는 비용인 거죠. 그래서 1번 외상매출금 자산, 차량운반구 자산, 그 다음에 4번에 여비교통비 비용인데 이건 3번은 수익이잖아요. 수익 항목은 대변에 기록합니다. 그럼 8번에는 3번이 해당되지 않는 거겠어요. 자, 9번 문제. 자, 다음 이제 거래를 회계 처리한 결과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 물어봅니다. 한번 읽어보죠. 문제 거래. 기업의 축소를 위해서 발행 주식의 100주를 자, 이거를 4,000원에 매입하여 소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금은 뭐 이렇게 이제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발행한 주식이 없어지죠. 얼마만큼? 액면금액 1주당 5,000원인데 100주니까 자, 기업의 자본금이요. 100주 5,000원, 50만 원이 감소해요. 대변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당 4,000원에 매입하여 소각, 당좌 예금. 40만 원 주고 산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액면금액 50만 원만큼 자본금을 없애기 위해서 5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싸게 없앴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자차익이라고 합니다. 자, 감자차익 10만 원 이렇게 적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기업, 자본금이 감소한다. 자본의 감소 차변에 쓰죠. 1번 맞습니다. 유동자산이 감소한다. 당좌예금이라는 자산 감소하죠. 1번이 답인데 자본잉여금 이거 증가죠. 자본의 증가.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기역, 니은 1번이 답이 됩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모모 상점에서 자, 회계 기말에 일부 총계정 원장과 손익계정을 마감하고자 한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 있죠. 요 괄호에 대한 설명은 상대 계정 과목이에요. 상대 계정을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인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임차료, 자, 대변에 가 이렇게 썼죠.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임차료를 내가 대변에 10,000원을 썼는데 임차료에 대하여서 대변에 쓴 원인은 가입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이게 있는데 참고로 지금 보니까 12월 31일이네요, 다. 그럼 12월 31일 결산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있어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있다고 했을 때 자산부채 자본은 뭐예요? 이거는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거죠. 이 재무상태표 계정은
차기 2월이라는 과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수익하고 비용은 손익. 어떤 책에서는 이거를 집합 손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럼 이제 일단, 자, 1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정에서 대변 쪽에는 수익이 오고 손익계정 차변에는 비용이 옵니다. 근데 다가 그럼 비용이 와야 되는데 수익이라고 했고 라는 수익이 와야 되는데 비용으로 적었으니까 3번, 4번도 다 틀렸고 2번이 정답이겠네요. 저 그럼 10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저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매입장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3월 중 매입한 순매입액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순매입액이란 무엇인가?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이 순매입액. 그럼 일단, 자, 기본 매입금액에서 매입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매입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데, 부대가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매입 부대 비용, 뭐 매입하면서 비용 이런 내용이겠고 여기에서 매입의 차감 계정을 빼야 됩니다. 매입 애누리, 자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이렇게 매입의 차감적 계정을 빼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이제 순매입액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자료만 놓고 봤을 때 그럼 한번 볼까요? 3월 13일 날 문제는 3월 중에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내용 그 다음 3월 15일, 20일 뭐 이 내용을 다 반영을 해야 되겠어요. 저 그럼 3월 13일 날 12만 원인데 12만 원에 매입을 하는데 운임 취득원가에 포함이 돼요. 10,000원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월 15일입니다. 저 애누리, 매입 애누리 빼주라고 했죠. 매입 애누리 12,000원 차감. 그 다음에 3월 20일 일찍 지급하여 빨리 갚아서 할인받는 거 매입 할인 3,000원 차감이 돼요. 저 그럼 이제 계산하면 자, 계산해 보면 몇 번이 답이 되나요? 11만 5,000원.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11번은 2번이 답입니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분계장, 총계정 원장. 이거 우리 앞에서 자, 4번 문제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우리 장부에는 주요부하고 보조부가 있는데 주요부에 해당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외워버립시다.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 주요부에 해당한다 맞고 자, 특정 거래를 한 곳에 나타낸 장부이다. 총계정 원장은 차변 대변 구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자산 계정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산 계정이면 차변에 적고 부채 계정이면 대변에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전기가 자 총계정 원장은 전기가 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집계표이다 했는데 일단 주요부 1번이 옳은 것이니까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4번이 있는데 특정 거래를 한 곳에 이제 나타낸 것은 이거는 전표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4번은요, 시산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계장은 특정 거래가 아니라 어떻게 돼? 모든 거래가 같이 나와 버리죠. 그 2번은 뭐 전표 등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당좌예금에 대해서 자 특정 거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특정 거래는 전표에서 기록하고 특정 계정 과목은 기타 뭐 당좌예금 출납장, 현금 출납장, 뭐 상품 재고장 뭐 이런 식으로 관리가 이제 나오겠죠. 분계장은 그냥 분계를 하는 거예요. 13번 문제.
자, 차변에 유형자산이 나오는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1번 보면 건물이고요. 2번, 차변의 건물 유형자산, 2번 토지 유형자산, 3번. 2년 후에 받기로 하였다. 이거 장기대여금이죠. 이 장기대여금은 유형자산이 아니라 투자자산이 나옵니다. 3번이 답이 돼요. 그 다음 4번 차량문방구 유형자산이에요. 자, 13번에 3번이고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자본 감소의 원인이 되는 계정으로만 묶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본의 감소, 다시 말해서 이게 뭐죠? 비용을 의미하는 거죠. 비용이 발생하면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들면서 기업의 자본이 줄어듭니다. 그럼 1번은 임대 수입 때문에 임대 수입은 수익이니까 안 되고 성급금은 자산이죠. 해당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미수금 자산이니까 해당되지 않아요. 자, 14번에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15번. 자, 다음은 땡땡에 11월 1일에 보험료 6개월분을 현금으로 납부한 것을 기간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자료로 하여 12월 31일 결산정리 분기에는 하고 물어봤는데 좀 글씨가 작죠. 여러분들 문제지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11월 1일에요. 11월 1일에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이네요. 6개월분 보험료. 6개월분 보험료 12만 원을 납부를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6개월에 12만 원이면 1개월당 2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따진다고 했을 때 올해는 11, 12 두 달이니까 4만 원이고 내년 1, 2, 3, 4 4개월이니까 8만 원이 돼요. 그럼 여기 8만 원인데 보험료를 지급할 때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럼 처음에 보험료를 12만 원 비용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 중에서 8만 원은 올해의 비용이 아니라 내년도의 비용이에요. 취소시켜줘야 돼요. 대변에 보험료 8만 원이 나와야 돼요. 4번이죠. 그래서 8만 원만큼은 내년도 보험료를 성급했다. 이렇게 처리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말 결산 수정 전에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이었는데 다음에 수정사항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수정 전이 지금 얼마죠? 수정 전이 50만 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성급분만큼 자산이 생기면은 자산만큼 기업의 비용이 줄어들거나 수익이 늘어나는 거죠. 여기 이제 부채가 새로 나오는 것만큼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겠습니다. 임차료 성급금 자산이죠.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한다면 차변의 성급비용 자산이에요. 대변의 임차료라는 비용을 취소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비용을 줄이니까 이익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더해야 되고 임대료 미수액도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임대료, 수익을 늘려야 되죠. 더하는 겁니다. 반면에 광고 선전비가 있어요. 그럼 이건 비용인데 미지급했어요. 근데 아직 지급은 하지 않았지만 광고 선전비에 대한 의무는 있어요. 빼야 됩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이자가 이제 광고 선전비, 대변의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4번 대여금이자 선수분이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차변에 자, 내가 이자 대여금이면 이 자산이잖아요. 이자를 받는 건데 미리 받은 거예요. 그럼 이자 받은 거를 취소시켜 줘야 돼요. 내년도 이자를 미리 받았어요. 올해의 정확한 이자 수익을 계산하려면 차변에 써서 지워주고요. 그럼 대변에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가 나옵니다. 그럼 수정 전이 50만 원인데 여기에서 5만 원 더해 주시고 그 다음 수익 10만 원 더해 주시고 광고 선전비 7만 원 빼주시고 그 다음에 대여금에 대한 선수 수익 4만 원 차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54만 원이 되죠. 자, 몇 번이 답이 되겠습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17번.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외상매입금의 기말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고로 외상매입금은 부채고요. 이렇게 금액을 추정하는 문제가 나오면 T계정을 그려서 이해하는 게 편합니다. 자, 외상매입금이 있는데 외상매입금은 부채예요. 기초잔액이 대변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기초잔액, 전기 2월 같은 말이에요. 7만 원. 어떻게 하면 외상매입금이 늘어나요? 외상으로 매입한 것만큼 늘어나겠죠. 외상으로 매입한 거 50만 원만큼 부채가 증가하고 외상매입금 어떻게 하면 줄어들어요? 외상매입금은 현금 등으로 지급하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30만 원만큼 지급했으니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겠고 그럼 나머지가 이제 기말 외상매입금이 되는데 이 T계정의 속성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같아야 돼요. 그럼 대변합계가 57만 원이면 차변합계도 57만 원 되려면 자, 이거 외상매입금 차변에 27만 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뭐뭐의 업무용 자동차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2000X3년 1월 1일에 취득했다가 X5년에 처분을 합니다. 그럼 이거 다시 말해서 2년 동안 사용하고 2년 동안 사용 후 처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XX 이렇게 하고 좀 문제가 긴데요. 자, 일단 내용들 볼게요. 자, 처음에는 2000X3년도에 이제 처음 취득했을 때 처음 감가상각을 했죠.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 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 2000X4년 12월 31일. 그럼 2000X3년 12월 말에서 자, 1년 지나면서 120만 원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늘어나요. 그럼 2000X4년에는 어떻게 돼요? 120만 원. 120만 원만큼 감가상각을 했을 겁니다. 문제 옳은 것은을 물어봤는데 그럼 1번 정액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해야 되는데 감가상각비가 다르죠. 정액법 아니에요. 1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감가상각 X3년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2000X4년 장부 금액은 500만 원이다. 장부 금액은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예요. 얼마 주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적어줄게요.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게 장부 금액이에요. 그럼 잠깐만요. 자, 먼저 X3년 12월 31일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 원인데 장부 금액이 300만 원이라는 건 500만 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면 300만 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500만 원에, 자, 이걸 통해서 500만 원 주고 샀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뭐 물어봤죠? X4년. 그럼 320만 원을 빼면 어떻게 돼요? 180만 원이 나오죠? 근데 장부 금액이 500이라고 했으니까 잘못했어요. 뭐가 500만 원이에요? 취득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자, 4번. 자, 이거를,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장부 금액이 그럼 18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주고 샀는데 320만 원 생각하면요. 180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처분을 해요. 120만 원 더 받았죠.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자, 120만 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했어요. 참고로 자본적 지출은 자산이고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인데요. 자산으로 해야 될 걸 회사가 비용 처리했다. 그럼 비용 과대 계상된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부채는 아예 나오지 않고요. 부채는 아예 안 나오고 자산은 자산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 안 하니까 자산 과소, 비용을 많이 인식하니까 이익은 줄어들겠네요. 자, 19번에 1번이 답이 되겠고,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주식회사, 자, 땡땡의 직원 실수로, 자, 이거 결산 정리 분기가 누락이 됐어요. 자, 문제가 뭐를 물어봤냐면, 자산으로 과소되는 것, 그러니까, 누락됐거든요? 그러면은 회사의 처리, 올바른 처리를 비교를 했을 때, 회사는 차변에 자산이 나와야 돼요. 다시요. 원래는 자산이 나와야 돼요. 원래는 차변에 자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를 했냐면 누락이라고 했거든요. 분기 없음이에요. 자, 이 경우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옳은 것은을 물어봤죠. 그래서 1번, 이자 미지급분을 누락하였다. 자,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분을 누락하였다. 이거는, 자, 이거 자산 안 나오죠. 그 다음에 2번. 2번이 어떻게 돼요? 자, 2번의 처리가 차변에 선급 비용. 자, 대변의 임차료.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죠. 임차료 선급분. 자, 이거를 우리가 선급비용 또는 선급 임차료라고 합니다. 자산이에요. 회사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누락이 됐으면 자산 과소. 자, 20번에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좀 여기 이 문제들을 보면서 좀 이게 전산회계나 좀 이거하고 보다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생소한 유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다가 만약에 이제 틀린 문제가 나오면 꼭 복습을 부탁드리고 다음 회차를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냥 또 풀었는데 맞으면 기분 좋네, 틀리면 에이 짜증나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또 틀립니다. 이 기업회계 시험은 범위가 좁은데 40문제나 나오다 보니까 나왔던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문제 꼭 복습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부 시간에서 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